자, 제일 먼저 KT 위즈의 우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KBO 리그에서는 정말 역대급의 순위 경쟁이 펼쳐졌죠. 사실 KT 위즈가 9월 말까지만 해도 3경기 만차 상당히 이제 리드를 지키고 가다가 10월 들면서 KT 위즈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흔들리고 승률이 채 4할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즌 마지막 날을 딱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가 똑같은 동률을 이뤘습니다. 결국 시즌 마지막 날 삼성이 NC를 또 KT는 SSG를 각각 꺾으면서 최종 성적이 76승 59패 9무, 똑같은 성적으로 두 팀이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됐습니다. 144경기를 치렀는데 참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요. 실은 지난 2019년에도 두산과 당시 SK가 똑같은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규정이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 앞선 팀이 우승이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두산 베어스가 정규 시즌 챔피언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동률을 이룰 경우는 단판 플레이오프를 펼치는 그런 규정이 새로 생겼고요. 그날 마지막 날 제가 KT와 SSG의 그 문학 경기 중계를 했었는데요. 그날 중계가 끝나고 인터뷰 마치고 이강철 감독, KT 위즈 선수들이 정말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바로 대구로 이동하던 그런 분주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은 10월 3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그 챔피언 결정전 단판 승부였는데요. 그날 정말 역대급의 멋진 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팽팽한 투수전이었는데 쿠에바스 선수가 인생투를 펼쳤고 강백호 선수 삼성 선발 원태인 정말 호투하고 있었는데 강백호가 결승타를 쳤죠. 또 그리고 마지막 9회 말에 박경수의 그 정말 극적인 후수비가 나오면서 1대0 한 1점 차로 2021 시즌에 챔피언이 갈리게 됐습니다. 삼성도 사실 6년 만에 가을잔치에 나서는 기쁜 날이었는데 단판 승부에서 KT에게 정규 시즌 챔피언을 내주게 됐고 현재 그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 시스템을 본다면 삼성으로서는 통한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KT 위즈는 창단 이래 첫 우승이라는 감격을 맛본 그런 날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두산 베어스가 돌풍이었죠. 4위를 차지했지만 정말 두산다운 저력을 보여주면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또 대단한 기록을 세웠고요. 그렇지만 KT 위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산 베어스를 맞아서 결국은 4대0 완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고영표 선수를 조커로 사용을 했고 쿠에바스, 소영준, 데스파이네, 배재성 이 4명의 선발 투수들이 모두 승리를 따내는 그야말로 선발 야구의 힘을 보여주면서 4대0 완승, KT 위즈가 창단 이후에 첫 한국 시리즈 재패하는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를 재패하는 그런 위협을 달성을 했고 4차전의 부상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홈런을 치고 후수비를 펼쳤던 베테랑 박경수가 MVP에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우승 세레모니 때 그 목발을 짚고 나와서 같이 동료들과 기뻐하던 그 모습은 아주 진한 감동을 주면서 KBO 리그의 역사에 남을 그런 장면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작년 정규 시즌을 앞두고 저희에게 이제 늘 하는 일이 올 시즌의 우승팀, 4강팀, 강팀 전망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KT 위즈 우승을 처음 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야구는 변수의 스포츠입니다.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하면서 긴 시즌을 치러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적은 팀이 강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작년 KT 위즈를 볼 경우에는 고영표가 가세를 하면서 정말 그 견고한 선발진이 완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층이 굉장히 깊은 불펜이 긴 시즌, 마라톤 시즌을 치르면서 충분히 버텨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타선이야 늘 기복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도 KT에는 유한준, 박경수, 황재균 이런 좋은 베테랑들의 리더십이 있었고 특히 KT 위즈는 바로 직전 연도에 최초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서 그 쌓은 경험들이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의 리더십. 항상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주 조용한 리더십이지만 또 팀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는 결단할 줄 아는 이강철 감독의 그 리더십.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저는 KT 위즈의 우승을 점쳤었는데요. 사실 야구 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가기 마련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는 묘하게도 2년 연속으로 NC와 KT의 우승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SSG 랜더스의 창단과 추신수 선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SK 와이번스가 매각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2020 시즌 와이번스는 9위까지 떨어지는 추락이 있었고, 그러면서 곧바로 사장과 단장 전격 교체, 그리고 새 시즌을 위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SSG에 매각됐다는 그런 뉴스가 터지면서 야구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SSG가 오랫동안 야구단 인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야구계에서는 알려진 얘기였고, 또 SK가 그 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양측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결국 본격적으로 이제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당시 제가 사장 단장들과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면서 그분들도 사실 매각 직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을 보면 아마 대기업 오너 사이에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그런 매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빅딜이었죠. 이렇게 되면서 짧은 기간 4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문팀으로 부상을 했던 SK가 2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요. SSG는 랜더스라는 별명과 함께 새로운 구단으로 야심차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작년 초에 제 개인 SNS에 내가 만약에 SK 수뇌부라면 추신수 영입을 강력하게 고려를 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SK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타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SSG가 전격적으로 이제 구단을 인수하게 되면서 추신수에게 아주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게 됐죠. 결국 그 FA가 됐던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의 많은 팀들의 오퍼를 뿌리치고 SSG 한국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추신수 선수는 제가 마이너리그 시절부터 오래 알았던 선수인데 늘 한국에서 마지막 선수생활하는 게 꿈이기도 했고, 사실 추신수의 꿈은 사직구장에서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뛰는 거였죠. 하지만 예전에 특별지명으로 이제 SK가 지명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추신수 선수는 마지막에 메이저리그에서 한 구단에서는 오퍼를 더블로 올릴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갖는 팀들이 많았는데 훨씬 적은 액수, 물론 큰 27억이라는 큰 연봉이지만 훨씬 적은 액수를 가지고 받기로 하고 이제 한국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추신수 선수는 클럽하우스의 리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던 뛰어난 선수였는데요. 만 39의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20홈런 20도루라는 대단한 기록도 썼고, 또 야구 외적으로도 추신수 선수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자신의 100원 17번을 양보했던 후배 이태양 선수에게 명품 시계를 선물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주 통큰 기부도 많이 했지만 또 후배들, 또 한국 야구를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장 큰 결과물이 지금 잠실구장에서 한차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잠실구장의 원정팀을 위한 클럽하우스, 샤워 시설, 휴식 시설 이런 것이 대대적인 보수로 새해부터는 2022 시즌부터는 원정팀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SSG와 추신수, 또 2021 시즌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부자 타격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가 40년의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2대째 선수의 탄생은 사실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가장 좋아하는 세계 최초라는 기록이 작년에 탄생을 했죠. 부자 타격왕 이야기인데요. 이종범의 아들로 데뷔를 했던 이정우 선수가 이제는 리그 최고의 급타자로 자리를 잡았고요. 사실 젊은 세대, 신세대 사이에서는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이라고 통할 정도로 이정우 선수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이정우 선수의 역할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차세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 그리고 베테랑의 그 자존심을 지켜준 전준우
롯데 전준우 선수, 이 세 선수의 타격왕 대결이 정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사실 전반기만 해도 꾸준히 4할대를 오르내리던 강백호 선수의 타격왕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예상이 나왔었지만 올림픽 이후에 강백호 선수가 좀 슬럼프에 빠졌고 반면에 이정우 선수는 꾸준히 자기 기록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3할 6푼이라는 기록으로 타격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1994년 당시 해태 타이거스의 이종범 선수, 이정우 선수의 아버지죠. 지금 LG 코치로 있는. 당시 3할 9푼 3리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타격 타율을 보이면서 타격왕에 올랐는데요. 이제 대를 이어서 2대째 타격왕이 탄생을 했습니다. 150년 역사 가까이 되는 메이저리그에도 2대 타격왕은 없거든요. 과거에 세실 필더, 프린스 필더 2대 홈런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타격왕은 그야말로 세계 최초로 이제 KBO 리그에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정우 선수는 시즌 후에 이제 골든글로브 외야수 부분 수상을 하기도 했고 이제는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만 24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주목하는 선수가 되고 있어서 이정우 선수 과연 앞으로 얼마나 크게 발전을 하게 될지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뛰게 될지 등등도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돌아온 구원왕 오승환 선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원투수 오승환, 타자 이대호, 타자 추신수 이 선수들 공통점은 82년생 동갑내기. 작년에 이미 우리 나이로 40이었죠. 일반적으로 보면 은퇴할 나이를 훨씬 넘긴 그야말로 불혹의 나이에 오승환 선수는 KBO 리그에 신기록들을 연신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우선 2021년 4월 29일 광주 기아전에서 리그 사상 최초의 300세이브를 오승환 선수가 달성합니다. 큰 화제의 주인공이 됐었죠. 그리고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펼치면서 44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9년 만에 다시 세이브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야구, 미국 야구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큰 무대에서 뛰다가 다시 돌아온 40의 나이에 9년 만에 세이브왕이 됐다는 거. 또한 오승환 선수는 통산 339세이브를 작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KBO 리그 사상 300세이브를 기록한 유일한 투수이기도 하고 현역 중에는 정우람 선수가 196세이브로 2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오승환의 기록을 따라잡을 300세이브 투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야구 역사에서 지켜볼 그런 화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워낙 성실하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과연 400세이브를 거둘 수 있을까 앞으로 61세이브가 남았는데 몇 시즌, 한 시즌, 두 시즌 더 뛰면서 이길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오승환 선수는 일본에서 80세이브, 미국에서 42세이브 이러다 보니까 통산 세이브가 463세이브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올 시즌 오승환 선수가 37세이브를 달성을 한다. 작년에 44세이브였죠. 그렇게 된다면 500세이브라는 또 엄청난 개인 통산 대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이 또한 올해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구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이브를 정규 시즌에 거둔 선수는 양키스의 스타였던 마리아노 리베라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652세이브를 기록을 했는데요. 명예의 전당에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들어간 선수이기도 한데 이 선수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게 요청이 와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행사 진행도 하고 같이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저한테 같이 찍은 사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홈런 얘기 좀 할까요? 최정 선수의 400 홈런 돌파, 또 그에 못지않게 정말 대단한 기록인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인데요. 지난 시즌 최정 선수는 35번 담장을 넘기면서 이제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기아전에서 시즌 10호 홈런을 치면서 16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기록을 썼는데요. 홈런 10개가 그렇게 대단한가 할 수 있지만 16년 연속으로 10개 이상의 홈런을 쳤다는 기록은 KBO 리그상 최초의 기록이고 정말 대단한 기록. 홈런도 잘 쳐야 되지만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지난 시즌에 최정 선수가 400홈런을 넘어서 403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 사상 400홈런을 넘긴 선수는 그 전까지 딱 한 명, 이승엽 선수가 있었죠. 이승엽 선수가 467홈런을 기록하면서 현재 KBO 리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현재 64개 차로 다가서고 있는데, 최정 선수 만 35, 그리고 여전히 정상급의 파워와 기량을 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넘어서 아마도 KBO 리그 사상 첫 500홈런까지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최정 선수는 조용하면서도 정말 대단한 기록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승엽 선수의 467홈런은 물론 KBO 리그에서 정규 시즌에 친 홈런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일본 리그에서 활약하면서 159홈런을 쳤기 때문에 통산 이승엽 선수의 홈런 수는 626홈런. 자, 또 다른 홈런 타자 박병호 선수 얘기인데요. 박병호 선수가 작년에 20홈런을 쳤죠. 지난 2년간 연속으로 이제 부상, 부진, 여러 가지 힘든 두 시즌을 보냈지만 홈런 20개를 치면서 8년 연속 20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 역시 딱 2번밖에 없는 기록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한 번 기록을 했고, 자, 과연 그렇다면 이제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박병호 선수가 최초의 9년 연속 20홈런 타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2022 시즌에 굉장한 또 화제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원구장이 일단 고척돔보다 홈런이 좀 더 나오고, 박병호 선수도 수원구장에서 상당히 좀 장타력으로 과시를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심리적인 압박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점, 그리고 박병호 선수의 타구 속도나 또 비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에이지 커브가 왔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기록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는 여전히 30개 이상 40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박병호 선수가 327홈런으로 이제 2위, 현역 중에 2위인데요. 박병호 선수가 400홈런을 넘길 수 있느냐, 이 부분, 과연 몇 개나 홈런을 더 칠까? 이 부분도 야구 팬들에게는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FA가 되면서 지금 KT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히어로즈 팬들에게는 굉장한 아쉬움이고, 과연 KT 입장에서는 지난 2시즌 동안 2할때 초반으로 타격이 떨어진 박병호를 보상금까지 치면 50억에 넘게 투자를 한 3년 계약을 한 그 이면에 왜 그런 계약을 했을까를 보면, 아까도 언급을 제가 잠깐 했지만 박병호 선수가 컨택 능력은 떨어졌는데 맞췄을 때 비거리라던가 타구 속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떨어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또 부상 이런 것이 겹치면서 다소 부진한 그런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박병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KT 쪽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구는 기록 경기죠. 그 외에도 작년 시즌에는 정말 다양한 멋진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타자 꾸준함의 대명사가 최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투수의 꾸준함의 대명사는 바로 정우람입니다. 정우람 선수가 작년 6월 30일 두산전에서 902번째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종전에 유택현 투수가 보유했던 901경기 등판 기록을 넘어서는 KBO 리그 사상 최다 등판 투수의 그 기록을 새로 썼죠. 역대 2번째로 12시즌 연속 50경기 출전이라는 또 정말 대단한 기록도 동시에 세웠던 정우람 선수인데요. 현재 정우람 선수는 통산 929경기, 거의 이제 1000경기에 육박하는 1000경기에서 71경기가 빠지는 929경기 출전을 기록을 했고요. 올 시즌엔 정우람 선수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신기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 시즌 50경기 이상을 출전하게 된다면 과거 이제 조홍천 투수가 가지고 있던 13년 연속 50경기,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정우람 선수가 2023년 내년 시즌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KBO 리그에 1000경기 출전 투수가 나올 것인가? 현재로선 가능성이 있는 투수는 정우람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멋진 기록들이 또 작년에 나왔었는데요. 롯데 이대호 선수, 손아섭 선수가 각각 2,000안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마무리 정혜영 투수, 2년차 20살 갓 넘긴 만 20살 1개월 27일이라는 나이에 최연소 30세이브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부산의 미란다 선수의 삼진 기록,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1984년 최동원 감독이 세웠던 223K 기록을 작년에 두산의 미란다 선수가 225K로 3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미란다 선수 기세 대단했죠. 그 외에 이제 키움의 이정우 선수, 또 NC의 야메이 선수가 동시에 세운 기록, 이 두 선수가 동시에 기록을 세운다 신기록. 실제로 사이클링 히트포더 사이클을 두 선수가 작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자욱 선수와 SSG의 추신수, 이 두 선수는 20홈런 20도루라는 기록을 작년에 새로 썼습니다. 역시 야구는 기록 경기다, 그 말에 딱 걸맞는 멋진 기록들이 많이 나왔던 2021 시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기록들, 좋은 기록들, 진 기록들도 많이 나왔고 또 창단 첫 우승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는데 또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함께 또 리그 중단이라는 정말 불행한 사태도 있었던 2021 시즌이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NC 다이노스 바이오스 술자리 파문, NC 소속의 박성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이 선수들 4명의 선수가 외부인과 원정 숙소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또 그 방역 규칙 위반과 동시에 그중에 3명이 코로나에 또 감염이 되면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키움 히어로즈의 한현희, 안우진, 또 하나 이글스의 주현상, 임대경 이 선수들도 그 당사자들, 그 외부인들과 또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결국 이 선수들이 이제 모두 징계를 받았고 키움 선수들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또 내년 시즌 초반까지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NC와 경기했던 두산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KBO 리그 역사상 정말 예정에 없던 리그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죠. 또 리그를 중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원칙과 상황 대처 이런 것이 서로 맞물리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팬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주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팬들에게도 실망을 줬고 야구계에도 큰 파문이 일었는데 선수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각성을 하고 또 좋던 싫던 사회적인 리더라는 이런 점을 볼 때는 선수들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파문은 사실 도쿄올림픽에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그 방역규칙 위반 사태로 박민호, 한현희 선수가 대표팀에서 사퇴를 했고 그 어수선한 가운데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3승 4패 성적으로 6개 팀 중에 4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부전 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신화를 썼고 디펜딩 챔피언의 자격으로 이제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본과의 실력 차이를 드러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대한민국 야구는 2013년과 2017년 WBC 대회에서도 예선 1라운드에 탈락하면서 하락세의 조짐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에는 해외파가 출전을 하지 못했고 그 가운데 떠나기도 전부터 이제 최약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나름 선전하고 접전도 벌였는데 고비마다 역시 미국이나 일본에 밀리는 그 실력의 한계를 보여줬거든요. KBO 리그는 올해부터 스트라이크의 정상화 등 이제 변화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올 가을에 아시안 게임 또 내년 초에 열리는 WBC 등에서 지금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유소년 야구 활성화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야구의 중용을 다시 빼앗는 그런 아주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될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